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온 50도를 웃도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누군가 농사를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사막에서 농사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사우디 농업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농업혁신센터 소장 카림은 마지막 희망을 찾아 의외의 장소에서 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라면으로 유명한 한국의 식품회사였죠. 처음에는 모두가 비웃었지만 불과 3년 만에 사막 한가운데 초록색 농장이 들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어떤 기술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라면이 이 변화의 중심에 있었을까요? 한국의 음식 기술과 사우디의 도전이 만나 펼쳐진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 농업혁신센터 소장 카림 알-라세르입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 사막을 바꾸기 전까지 제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창가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사막을 바라봅니다. 모래 폭풍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조롱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꿈을 비웃는 소리 말입니다. 사막에서 농사 짓겠다는 건 불가능한 꿈일까요? 국왕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식량 자급률을 높여라. 하지만 현실은 연간 20억 달러를 식량 수입에 쓰는 나라죠. 한번 밀값이 오르면 국민의 식탁은 흔들립니다. 여러분도 식량 가격 폭등을 경험해 보셨죠? 그 불안함이 국가 차원이라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사무실 문이 열리며 농업부 차관 파이잘이 들어왔습니다. 카림, 이번에도 실패한 걸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5년간 우리는 미국, 독일, 이스라엘, 세계 최고의 기술을 시도했습니다. 모두 실패였죠. 미국 시스템은 모래 폭풍에 망가졌고 독일 기술은 47도 온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파이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폐하께서 결과를 원하시는데 더 이상 실패는 없어야 해. 그가 떠난 후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푸석푸석한 모래, 저 황량한 땅에서 어떻게 생명을 키울 수 있을까요? 30년 전 아버지가 불가능은 없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믿었는데요. 그날 오후 마지막 희망을 찾아 세계 농업 박람회 영상을 뒤적였습니다. 미국, 네덜란드, 이스라엘까지 모든 영상을 봤죠. 화면을 넘기다 우연히 눈에 띈 작은 부스. 대한민국 스마트팜 혁신밸리였죠. 평범해 보이는 컨테이너 안에서 푸른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태양광만으로 작동하며 AI가 자동으로 모든 것을 제어한다고 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전원도 없이 한국하면 떠올랐던 건 삼성과 현대뿐이었는데 농업 기술도 이렇게 앞서가고 있었다니. 여러분도 제 심정이 이해되시나요? 30년간 불가능을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능성이 눈앞에 나타난다면요? 화면을 더 자세히 보니 컨테이너 옆면에 적힌 로고가 보였어요. 농심, 라면 회사 아닌가? 검색창에 농심 스마트팜을 입력했습니다. 놀랍게도 농심은 식품에서 농업기술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사막 농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영상에 나온 대표는 서지훈 박사였습니다. 그의 이메일로 바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 박사님, 사우디 농업혁신센터입니다. 귀사의 기술이 정말 사막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요? 몇 시간 후 놀라운 답장이 왔습니다. 사막이요? 거기야말로 우리 기술을 테스트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언제든 방문하겠습니다. 그 순간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불가능한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이잘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 회사를 찾았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어요.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끝없는 사막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불모지에 초록색 농장이 들어선다면 그 농장에서 자란 채소로 만든 한국 라면이 우리 식탁에 오른다면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사우디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요.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열 용기가 있으신가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이질적인 세계에 던져진 느낌이었습니다. 습한 공기, 푸른 나무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우리 리야드와는 너무 달랐어요. 사막에서 온 저에겐 이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빌딩 숲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년대 우리보다 못 살았던 나라가 이렇게 변했다니. 여러분도 한국의 발전 속도에 놀라셨나요?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서지훈 박사와의 미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 반, 의심 반이었어요. 5년간 세계 최고 기술이 실패했는데 한국이라고 다를까요? 하지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서지훈 박사를 만났습니다.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 그의 눈빛에는 묘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카림님, 멀리서 오셨는데 피곤하시죠? 첫 인상은 따뜻했어요.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사실은 그는 원래 농심의 라면 개발자였답니다. 식품공학 박사였어요. 라면을 개발할 때 깨달은 건 좋은 재료가 좋은 라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라면 회사가 농업에 뛰어든다. 생각지도 못한 발상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도전 정신,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 영역에 도전하는 용기가 성공의 씨앗인 것 같습니다. 서지훈 박사의 차로 1시간 달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를 지나자 대형 유리온실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 익숙한 로고가 보였습니다. 농심, 정말 그 라면 회사인가요? 서지훈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라면만 만들지 않아요. 식품의 원천부터 혁신하려 합니다. 유리문을 열자 신선한 채소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깥은 덥고 습했지만 실내는 쾌적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기술력입니까? 첫 느낌부터 달랐습니다. 이게 우리의 스마트팜 시스템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층층이 쌓인 선반 위에 푸른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흙도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자라는 걸까요? 물은 어디서 공급되나요? 사막에선 물이 가장 큰 문제인데. 순환 시스템입니다. 한 번 쓴 물을 정화해 다시 사용해요. 하루 물 사용량은 일반 농법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놀라운 숫자였어요. 이런 기술이 있었다니. 서지훈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온도, 습도, CO2 농도, 영양분 등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AI가 모든 걸 제어합니다. 작물별 최적 환경을 유지하죠.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해결하고 필요하면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시스템을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시스템보다 훨씬 직관적이었어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온실 한쪽에서는 특이한 모양의 토마토와 파프리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채소들은 어디에 쓰이나요? 서지훈 박사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대부분 라면 재료입니다. 이 토마토는 짜왕용이고 저 파프리카는 신라면용이죠. 우리는 각 라면에 맞는 최적의 채소를 연구하고 있어요. 라면용 채소라니 발상이 기발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창의력이 부럽지 않으신가요? 음식 하나를 위해 전용 채소를 개발한다는 생각,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말 사우디 사막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까요? 온도 차이가 크고 모래 폭풍도 있는데. 서지훈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도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중동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카림님과 함께라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순간 가슴에 불이 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희망인가요? 돌아보면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항상 예상치 못한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꾼 우연한 만남은 언제였나요? 서울에서 만난 한국 농업. 다음 날 서지훈 박사는 저를 농심 본사로 초대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빌딩이었어요. 라면 회사가 이런 대기업이라니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회사는 60년대 작은 제면소에서 시작했어요. 당시 한국은 식량이 부족했죠.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그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나요?
불과 50년 전 한국은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던 나라였다는 걸. 그런데 지금은 사막에 농업 기술을 수출하려 하고 있었어요. 카림님, 우리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사막형 스마트팜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사우디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6개월 전부터 중동 진출을 준비해 왔습니다. 리야드 근교에 시범단지를 세우려던 참이었죠. 화면에는 컨테이너형 농장의 3D 모델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패널, 물 재활용 시스템, 이중 단열 구조, 사막의 혹독한 환경을 고려한 설계였어요. 더운 지역일수록 유리해요. 태양광만으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들이 실패한 도전을 농심이 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서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 땅은 사막입니다.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고 모래 폭풍이 일상이에요. 서지훈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도전적이죠. 극한 환경을 극복하면 농업의 새 지평이 열립니다. 그의 자신감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는 이 열정.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도전 정신이 아니었을까요? 점심시간, 농심 구내식당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온실에서 키운 채소로 만든 라면을 맛보는 것이었어요. 이건 신라면 골드인데 우리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파프리카와 토마토가 들어갔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채소의 신선함이 확 느껴졌어요. 라면이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니. 맛있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서지훈 박사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선한 재료가 다른 세계를 만듭니다. 사우디에서도 이런 맛을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식사 후 서지훈 박사는 저를 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진짬뽕 케일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채소를 보게 되었어요. 라면 이름을 딴 채소인가요? 네, 각 라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채소를 연구 중입니다. 이 케일은 진짬뽕의 매운맛을 더 풍부하게 해주죠. 연구원 한 명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중동 지역은 단맛을 선호해서 특별히 개발한 품종도 있어요. 중동형 짜왕 단맛 토마토입니다. 이런 세심함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현지 문화와 취향까지 연구한다니.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진정한 혁신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함께해야 하죠. 하루 종일 농심의 기술과 비전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라면 정말 사우디 사막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지훈 박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께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반세기 전 폐허에서 이런 도시를 일궈낸 나라라면 사막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은 종종 직감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성공적인 결정은 어떤 직감에서 시작되었나요? 그럼 우리 해봅시다. 사우디에 와서 직접 보여주세요. 진짜 사막에서라면 채소를 키울 수 있는지. 그날 밤 파이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사우디로 데려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파이잘과 농업부 관계자들을 모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했어요. 5년간 실패만 겪어온 그들에게 또 다른 희망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니까요. 라면 회사가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요? 농업부 수석 기술자 하미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네, 농심이라는 회사입니다. 식품 회사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첨단 스마트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프로젝터를 켜고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4,000평 규모의 유리온실과 수직 농장 설계도가 보이시죠? 그리고 농심이 이미 리야드 외곽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그들은 이미 우리나라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중동 진출을 준비해왔다고 하더군요. 파이잘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처럼 직접 제안해오지 않았지?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조용히 준비하는 성향이라고 합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는 나서지 않는다고요.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려한 광고보다 실력으로 말하는 그 겸손함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재배 품목은 뭐죠? 우리가 필요한 건 밀, 쌀, 보리 같은 주식입니다. 하미드의 질문에 제가 보여준 슬라이드는 그들의 표정을 더욱 의아하게 만들었어요.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그리고 단맛 나는 엽채류입니다. 엽채류요? 왜 그런 걸 키우나요? 중동 사람들은 단맛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선택한 품종이라고 합니다. 하미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본 식량이지 채소가 아닙니다. 그때 파이잘이 갑자기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라면에 들어가는 채소도 여기서 키우나요?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사우디에서도 한국 라면은 인기 있는 수입품이었거든요. 특히 왕실 자제들 사이에서 유행이었죠.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이번 실험의 포인트는 라면용 채소를 사막에서 재배하는 것입니다. 파이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식량 안보와 문화적 트렌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였으니까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 이것은 단순한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문화혁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흥미롭군요. 국왕 폐하께서도 관심을 가지실 만한 프로젝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파이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카림, 이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5년간 실패한 것을. 솔직히 말하면 저도 100%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술은 달랐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우리 환경에 맞게 설계했습니다. 파이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한국팀을 초청하자.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서 결과를 지켜보겠다. 그날 저녁 서지훈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귀사의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리야드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할 준비가 되셨나요? 답장은 놀랍게도 단 10분 만에 왔습니다. 이미 짐을 싸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막에서라면 채소를 키워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끔은 가장 이질적인 것들의 만남이 혁신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한국 라면과 사우디 사막,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의외의 조합이 특별한 결과를 만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막에서 일어난 일, 리야드 외곽, 온통 모래뿐인 부지에 한국 기술진이 도착한 날은 잊을 수 없습니다. 기온 47도, 모래폭풍 경보가 발령된 최악의 날씨였어요. 보통은 실외 작업을 금지하는 날이었지만 서지훈 박사와 농심팀은 망설임 없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날씨가 오히려 좋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성공하면 다른 날은 더 쉬울 테니까요. 서지훈 박사의 말에 놀랐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생각이 바로 한국의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험이 있으시겠죠? 마스크와 고글을 쓰고 땀에 젖은 채로 한국팀은 컨테이너를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이틀 만에 첫 번째 구조물이 완성되었어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물 공급 시스템이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핵심 실험을 시작합니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니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 했습니다. 바깥은 사막인데 안은 쾌적하고 습도가 적당했어요. LED 조명이 푸른 빛을 뿜어내며 벌써 작은 모종들이 줄지어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식물인가요? 이건 진짬뽕 케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라면용 파프리카, 저기는 짜왕 단맛방울 토마토예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라면 이름을 붙인 채소라니. 현지 엔지니어들도 킥킥 웃었어요. 채소에 라면 이름을 붙이다니. 이게 진짜 한국식 농업인가요? 서지훈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미있어야 농사도 오래 할 수 있죠. 우리는 먹거리에 감성을 더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컨테이너 안에서 푸른 채소들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의심하던 현지 기술자들도 이제는 매일 성장 기록을 체크하며 흥분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물 사용량이었어요.
일반 농법의 110 수준이었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귀한 자원인 물을 이렇게 절약할 수 있다니. 이것만으로도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효율이 가능한가요? 물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사용하고 남은 물을 정화해 다시 순환시키는 거예요. 서지훈 박사가 설명하는 동안 왕실에서 온 참관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의례적인 방문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확장된다면 왕실 자문관 무하마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누구나 그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사우디의 식량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2달째, 우리는 첫 수확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막에서 자란 채소들, 그것도 라면을 위한 채소들. 인생에는 가끔 믿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믿기지 않았던 성공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첫 수확날, 스마트팜 컨테이너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왕실 관계자, 농업부 인사들, 심지어 주변 마을 주민들까지 모두가 사막에서 자란 채소를 보려고 했어요. 대부분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저 안에서 뭐가 자랐다고요? 농업부 장관이 도착했을 때 서지훈 박사는 자신만만하게 컨테이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신선한 채소 향기가 사막 공기와 섞였어요. 놀라움의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알랍게 찬송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군요. 선반 위에는 푸른 잎채소, 빨간 토마토, 노란 파프리카가 가득했습니다. 모두 사막 한가운데서 자란 작물들이었어요. 장관의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변했습니다. 서지훈 박사가 가장 탐스러운 채소들을 수확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한쪽에 준비된 작은 주방으로 향했어요. 이제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지훈 박사는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더니 수확한 채소들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이 숙련되어 보였어요. 박사님, 요리도 하시나요? 식품회사 연구원이었으니까요. 라면 개발자는 요리도 잘해야 합니다. 그가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여러 종류의 라면 봉지였습니다. 신라면, 짜파게티, 진짬뽕.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라면들이었어요.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라면을 끓이는 건가요? 서지훈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하지만 평범한 라면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서 자란 채소를 토핑한 특별한 라면이죠. 물이 끓자 라면을 넣고 수확한 신선한 채소들을 얹었습니다. 금세 라면 향기가 퍼졌어요. 왕실 자문관들과 장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드셔보세요. 세계 최초로 사우디 사막에서 자란 채소를 얹은 라면입니다. 조심스럽게 한 입 맛본 장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까요? 한 입, 두 입. 사람들은 점점 더 놀라운 표정으로 라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신선한 채소가 만들어내는 맛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수입 채소와는 완전히 다른 맛입니다. 이렇게 신선할 수가. 왕실 셰프로 일하는 압둘라가 특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방울토마토를 하나 집어먹고는 감탄했어요. 이 단맛. 이런 토마토는 지금까지 맛본 적이 없습니다. 압둘라는 서지훈 박사에게 다가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 채소들을 왕궁에 공급할 수 있을까요? 폐하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실 식재료 공급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시작된 라면용 채소가 이제는 왕궁의 식탁을 바꿀 수도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날 밤 파이잘이 저를 불렀습니다. 카림,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군. 국왕 폐하께서 직접 시찰하시겠다고 하셨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을 농업에 바쳤지만 이런 성취는 처음이었어요. 사막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순간, 그것도 라면 채소로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성공이 가장 달콤하니까요. 스마트팜의 성공은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첫 성공 이후 확장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인력들이 복잡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었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떠나면 누가 이 시스템을 관리할 건가요? 서지훈 박사의 말은 뼈아픈 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사람이 운영할 줄 모르면 소용없잖아요. 서지훈 박사는 팀을 소집했습니다. 그들의 과제는 사우디식 스마트팜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기존 한국어 매뉴얼을 단순히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문화와 교육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림 중심으로 만들어요. 글자는 최소한으로 넣고 모든 과정을 시각화합시다. 놀랍게도 그들은 아랍어뿐만 아니라 베두인 방언까지 고려했습니다. 문맹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색깔 코드와 직관적인 아이콘을 사용했어요. 이런 세심함이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강점이 아닐까요? 기술 자체보다 그것을 사람이 쓸 수 있게 만드는 배려 말입니다. 어느 날 컨테이너 앞에서 한 청년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하산이라는 20대 청년이었어요.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지만 스마트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단순 노동력으로 그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하산은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었어요. 그림 중심 매뉴얼을 단 이틀 만에 완전히 이해하고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하산, 습도 센서가 고장났어. 한국 팀에 연락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말하기도 전에 하산은 태블릿을 조작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형광등 하나 갈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복잡한 스마트팜 시스템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배웠지? 하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림을 보고 이해했어요. 마치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혁신은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저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기술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믿습니다. 서지훈 박사는 하산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첫 번째 현지 트레이너로 삼았습니다. 하산은 다른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운영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음식을 기르는 것,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하산의 말에 많은 청년들이 공감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넘어 자부심과 희망이 생긴 것이었어요. 농심과 한국팀은 현지인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조금씩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하산을 비롯한 현지 청년들이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어요. 6달 후 국왕이 방문했을 때는 이미 현지인들만으로 스마트팜이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국왕은 특히 하산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내가 바로 사우디의 미래다. 그날 밤 서지훈 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문제를 풀기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즐겁게 살기 위해 쓰는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쌀과 밀을 키우려고 했지만 결국 사람을 키웠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그날이 마치 어제 같은데 벌써 많은 것이 변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리야드 외곽에 지어진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개장식이 열리는 날이니까요. 차에서 내려 넓은 단지를 바라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작은 컨테이너는 이제 4헥타르 규모의 유리 온실 단지로 확장되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초록빛 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카림, 믿어지세요? 3년 전만 해도 이곳은 불모지였는데. 파이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사우디 그린푸드라는 새 브랜드 로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농심과 사우디 정부의 합작 회사였죠. 이제 여기서 자란 채소들은 UAE와 유럽까지 수출되고 있었어요. 작년 수출액이 5천만 달러를 넘었다면서요? 옆에 선 서지훈 박사는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만든 라면용 채소를 가장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따로 있습니다. 그가 안내한 곳에는 특별한 패키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농산물과 라면을 함께한 상품. 사우디에서 자란 신선한 채소와 라면이 함께 포장된 제품이었어요. 특히 쿠웨이트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 상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직접 재배한 채소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니 참 기발한 아이디어죠. 개장식에는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사막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위해 아프리카, 중동 각국에서 온 인사들이었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그들을 안내하며 지난 3년의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현지화한 방식입니다. 투어 중에 하산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스마트팜 아카데미의 교장이 되어 사우디 전역에서 온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되셨군요, 하산. 네, 카림님. 처음엔 저도 놀랐지만 가르치는 일이 제 천직인 것 같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채소가 아니라 사람이 자랐다는 증거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요? 기술은 환경을 바꾸지만 결국 그 기술을 움직이는 건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누군가의 성장을 돕는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단지 중심부에는 초록빛 유리온실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진짬뽕 케일이 여전히 잘 자라고 있었어요. 이제는 사우디의 젊은이들이 관리하는 작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서지훈 박사의 질문에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불가능해 보였는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증거가 있었습니다. 서 박사님 덕분입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 사막을 바꿨어요. 서지훈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기술만으로는 이룰 수 없었어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카림님이 끝까지 믿어주셨기에 가능했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사막의 모래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위에 우뚝 선 초록색 온실들이 마치 미래에서 온 듯 빛나고 있었어요. 사막과 기술, 라면과 농업, 한국과 사우디.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가장 달콤한 성공은 아마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했을 때 오지 않을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